배달의 민족과 자영업에 대한 고찰. 요약 1. 배달 시장의 확장은 배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대비할 틈도 없이 빠르게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를 모르니 최소한 관심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2. 배달의 민족은 이런 기업입니다. 3. 배달의 민족을 아직까지는 벗어나기 힘든 이유. 4. 자영업은 정부, 자영업자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멸할 것입니다. 5. 잘 살아나겠습니다. 경고. 내용이 좀 기니 바쁠 땐 읽지 마세요. 똑산모에서 어쩌다 보니 배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지라 부담이 큽니다. 사실 훨씬 어마어마한 분들과 기업들이 많기에 그쪽에서 보면 참 가사로워 보이겠죠. 업종에 따라 배달에 관련되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각기 다른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전 배달의 민족이란 한 플랫폼에만 올인한 상태입니다. 물론 향후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바탕으로 배달과 자영업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배달이 전혀 관심 밖의 분야이고 배달의 민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쩌면 배달 관련 업의 확장은 예상하시는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업종에 따라 어떠한 것들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잠식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시작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공부하는 것처럼 배달에 관한 준비나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상력이 동원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지라 어쩌면 부정적일 수도 완전 정반대가 될 수도 있기에 수많은 반론과 다른 세상이 오길 기대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전 김봉진 대표를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했습니다. 혹자는 별 이상한 놈이 자영업 시장에 끼어들어 쓸데없는 걸 만들어 자영업자들 등골만 빼먹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어쩌면 외식업 시장의 파일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준 사람 아닐까요? 과거 직접 전화로 주문을 하고 주문을 기다리던 때와 비교하면 배달 시장은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죠. IT 전문가도 아닌 전무대 출신의 아웃사이더가 B급 감성을 앞세워 가장 한국적이지만 혁신에 어울리는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CEO가 된 것이니 사람만 보자면 난 놈이죠. 배달의 민족은 참 좋은 기업입니다. 아니 기업이었습니다. 과거 배달업은 자영업의 부류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쪽이었고 책자 광고와 배달 기사를 두고 배달 장사를 하던 시절에 비하면 소비자는 다양하고 더 양질의 음식을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게 되었으니까요. 효율성을 확인할 길도 없는 책자 광고와 전자진 광고 비용에 비하면 배달의 민족 월회비 깃발값은 감사할 따름이었고 전화 주문에 따른 수고나 인건비 등의 절감과 배달 대행업의 확장까지 맞물려 배달기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나 배달사고, 퇴사 등의 노무 문제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 대행업도 현재는 기업 가치가 수백억에서 천억대까지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이 기반이 된 스타트업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전 동네 배달 기사님들만 상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배달 상권의 확장, 샵인샵 등의 배달 부수익을 창출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으면 많은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접근조차 어려운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반화에 오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와 경험에 따르면 충분히 저한테만큼은 그런 고마운 기업입니다. 아니 기업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참 똑똑한 기업입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독특한 발상과 뻔하지 않은 마케팅으로 깜짝 놀라게 하곤 하죠. 같은 할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항상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의 흥미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연예인 쿠폰 같은 경우를 범해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배민 무방구의 요즘 감성을 반영한 병맛 제품들과 배민 상해의 저렴하고 독특한 포장 관련 제품들은 배민이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제품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제가 직접 제조 공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죠. 역시 규모의 경제입니다. 올 2월에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이었는데 여기서 영세의 기준을 연매출 3억 이하로 뒀다는 점, 칭찬이 아니라 현실 자영업 시장의 평균을 잘 파악하고 역풍을 사전에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정부의 과세 기준이나 이번 세금 감면 대상 기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물론 다 4월 정책 변경에 따른 밑작업들이긴 하지만요. 팬클럽 회원처럼 글을 시작하였지만 전 배달의 민족과 김봉진 대표의 배신에 치가 떨리고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기요가 어떻게 배달업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 임용계약 등 개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 방법과 그들의 믿음을 가장 잘 아는 게 배달의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청원이나 배민불매운동 등이 과연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런 지푸라기 말고 실질적인 타겟책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신의 민족, 게으름한 민족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배달의 민족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배달의 민족은 참 운도 좋은 기업인 듯합니다. 국내로 한정된 협소한 배달 시장을 거대 자본들과 경쟁하기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고객을 위해,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란 거창한 핑계를 대며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사실은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인수합병을 어쨌든 일단 공론화 시켜놓은 상태이고, 중기부 장관의 긍정적인 반응까지 기사화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와 비난으로 어쩌면 현재는 역풍을 맞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호재를 만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며 4월 수수료 체계로 정책 변경은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가는 중입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반사이익으로 엄청난 매출 상승까지, 개인적으로는 인수합병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독과점이 명백하고, 심지어 국내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주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설사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은 손해보는 게 1도 없죠. 아니, 오히려 실패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일단 5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니, 어차피 이름만 배달의 민족이지 90% 이상이 이미 외국계 자본으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이번 계기로 기업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인수합병에 실패하더라도 더 많은 투자자와 자본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후발주자인 타 대기업들이 다음 타자로 대기 중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플랫폼의 이용이나 새로운 배달 시장을 개척할 수는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첫째, 현재 후발주자들의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네이버, 유메프, 쿠팡, 카카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배달 시장 진출에 나선 상태이고,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선 시작부터 자영업자와의 상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회원수와 빅데이터를 통해 아주 쉽게 수수료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기반을 갖추어 놓았고, 애국 마케팅이든 모 회사와의 제휴 서비스든 얼마든지 관심을 끌 발목들이 많지만 정작 공급자인 자영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6.25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쉽게 공급자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배달의 민족은 그 틀을 깼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란 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후발주자들이 파격적인 시도가 없는 한 공급자인 자영업자는 병행은 하겠지만 절대 배달의 민족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습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버이츠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만의 성향과 감성을 배민만큼 잘 파악하고 파고든 업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서비스. 이것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달 군산에서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명수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줬다 해서 배달 시장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는 핸드폰의 작은 배달 어플 안에서도 당연히 작동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당연히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경쟁을 통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기본 성격이니 이 부분을 허용하기 힘들죠. 또 한 가지, 군산 같은 소도시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 배달 플랫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꽤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다면 5조 원짜리 가치의 기업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적은 돈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배민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란 얘기죠. 셋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저도 영세 자영업자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는다?
이건 역설적으로 오히려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이 이런 역대급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나라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소득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이 더 많고 그 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인 셈이죠. 이 시점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더 많아져라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현재에도 10명이 창업하면 8명이 폐업하는 나라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국감장에서의 말처럼 자영업자를 줄이는 쪽의 노력이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오히려 도우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부가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와 제도 등을 강화하여 공급과 액과 세액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자영업자들도 제값을 받고 세금도 당연시 내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에도 최소한의 의무 교육 이수나 경력, 자격 등의 제한을 두어 준비 안 된 예기 자영업자나 자본가의 꼼수로 시장을 교란하는 말 그대로 업자들이 없어져야 자영업에도 건전성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마무리를 하자면 배달의 민족을 욕하고 푸념할 시간에 배달의 민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와 수수료 등의 지출에 대한 대비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불확실한 대안, 보안에 대한 기대는 일단 기대로 접어두고요.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이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한 가지 제 바람은 프랜차이즈와 일반 개인 매장의 카테고리나 어플을 분리하여 공정과 평등은 바라지도 않고 기회의 분배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명한 소비자가 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회비용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배달업 시장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 소비자이니까요. 배달의 민족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위해 일단은 현실에 충실해야겠습니다. 4월 배달의 민족 정책 변경 이후 제가 살아남아 성공 케이스가 된다면 그때 배달의 민족을 하려고 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